주요국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2분기 경제와 그리고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연준이 잇따라서 인플레 우려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좀 통한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높은 주가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의 S&P 500 지수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넘었지만 상승 속도가 지난 1차와 2차 상승 때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진 것을 감안해 보면 가격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었죠? 나스닥도. 나스닥은 지난주 목요일까지 사상 최고치였다가 조금 밀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밀리는 거 가지고는 특별하게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요. 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따가 뭐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파월 의장 일찌감치 지난주 화요일 날 하원에 나와서 청문회에서 그냥 시장을 위무했고요. 예.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 이게 과거 그린스펀 시절에는 연준이 아주 정가의 보도처럼 하는 말이 우리 연준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물가가 좀 불안하다, 선제적으로 금리 올리고. 경기가 조금 침체될 조짐이 보인다, 선제적으로 금리 낮추고 내리고 했는 그 선제적, 프리엠프티브 이런 표현들이 과거 우리가 익숙했던 건데 이제는 뭐 선제적으로 할 건 없다 하는 그 얘기인데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또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했다는 그 얘기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 또 뭐 의원들 한 10명 불러가지고 또 뭐 초당적 합의를 했다. 이 세 가지가 그럭저럭 끌어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높은 주가 말고는 악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우지수를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다우지수 일간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게 지지난주 수목금 사흘 동안 이렇게 FOMC 충격이었는데요. 그 지난주 월요일 날 훌쩍 잡아 당기고 화수 조금 쉬나 했더니 목금 또 이틀 당겨서 위클리로 보시면은 그냥 2주 전에 거를 지난주에 그냥 다 만회해버렸습니다. 메꿨네요. 메꿨습니다. 메꿨고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53% 뭐 이런 차트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이 호재에 조금이나마 막 호재다 싶으면은 달라드는지. 근데 재밌는 거는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옵션 만기일도 아닌데 옵션 만기는 그 전이었는데 그 전 주 금요일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런 어떤 주가에 대해서 사자 환호하는 매수세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급하게 차익 실현으로 기회를 여기는 세력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나스닥이 이제 조금 그거 해줬습니다. 이거 그럼 열었나?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상승 삼각형의 상단을 열었나? 아니면 이게 또 지난번 비트코인에서 비슷하게 나왔던 무슨 그 상승 쐐기형 모습으로 가려고 이러나? 약간 고민스러운. 금년 들어서 11.4%. 그럼 우리 코스피가 훨씬 좋은 겁니다. 나스닥보다. 그렇죠. 15% 정도 올랐으니까. 지수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존닷컴이나 알파벳이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일간 차트고요. 페이스북은 그냥 뭐 상장 이후에 장기 추세고 트위터도 일간이고 합니다만 과연 요 빅테크 기업들은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요. 지금 이 빅테크 앤드 스테이트 뭐 빅테크와 국가해서 어떤 이 테크 자이언트 이 빅테크 거대 기업들을 갖다가 좀 규제할 필요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미 의회에서 그것도 민주당 주도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현실화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퀘스천 마크 달리는 게 군불은 떼고 있습니다만 빅테크에 이래저래 좀 신세졌던 민주당 입장에서 진짜 저걸 하겠으며 또 입법되기 전에 또 얼마나 또 치열한 로비가 벌어지겠는가 생각한다면 그러나 앞서 살펴봤던 이걸 본다면은 조금 버거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나스닥을 갖다가 지수의 탄력성을 가하는 데 있어서 이 시총 상위들이기도 하고 그동안 주목받았던 종목들이라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빅테크 규제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좀 쉽지 않겠죠.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과거에 AT&T 같은 경우가
기업을 잘랐다. 그다음에 스탠다드 오일도 잘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AT&T나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네. 의 문제였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굳이 미국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이거를 규모를 작게 해놔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얘기는 많은데 그거 과연 될까?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얼핏 보면 뭐 예를 들어 중국 보고도 굉장히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실속은 없어요. 예, 말은 센데. 이것도 빅테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의회에서는 무슨 뭐 반독점, 뭐 어떤 규제 강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하는 건지 아니면 척만 하는 건지 요것도 조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예, 어차피 이렇게 돼서 계속 뭐 앞으로도 한 3, 4년 더 간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좀 감안하면서 들어야 될 부분을 이제 좀 파악할 수 있겠죠. 예. 네. 또 잘 봐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인프라 예산 협상 예. 타결 선언입니다. 진짜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그다음에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거든요. 기사들 갖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우선 뭐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뭐 한번 뭐 유튜브에서 바이든 스피치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다소 조금 쇼킹한 이렇게 좀 내용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막 속삭이는 이상한 어떤 그런 내용 나오는데 자 2조 2,500억 달러 이런 얘기에서 절반 가까이 뚝 잘라졌는데 예, 우선 이게 과연 초당적 합의라고 이렇게 다들 헤드라인은 다는데 초당적 합의 맞는지 궁금한 게요. 공화당 5명, 민주당 5명 초대해가지고 예, 그 공화당 5명 이제 뭐 그런 식인데 이게 진짜 그러면 의회에서 그게 되겠느냐 하는 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거기다가 이 말이 자꾸 달라지는 게 그런 거죠. 무슨 뭡니까 이게 국가 뭘 하는데 뭔 놈이 2조 2,500달러가 절반 뚝 잘라집니까? 그럼 그렇죠. 처음에 그럼 제시한 건 뭐였으며 음, 뭐 깊은 고민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고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이른바 휴먼 인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6조 달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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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그렇죠. 연계해서 그거 통과 안 시키면 이것도 안 해라고 좀 배짱을 부립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재원이 재밌습니다. 기사를 보자면 그래요. 뭐 법인세로 하겠다고 애초에 얘기했는데 법인세 인상 안 하고 예. 뭐 말대로 돼가는 게 없어요. 미국이 요즘. 법인세 인상 안 하면 그러면 뭐 국세 찍겠다라는 얘기. 아니 지금 이 기사는 이랬습니다. 국세청의 숨은 세수 확보 이 말 자체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미사용 실업보험 구제기금 5G 주파수 경매 전략석유 보유분 판매 아니 전략석유를 막 팝니까 그러면 이거 인프라 하려고 이런 그렇죠. 식인데 그래서 보니까 인프라 같으면 캐터필러이겠습니까? 그렇죠. 캐터필러가 이러다가 지금 한 지난주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말에는 조금 이렇게 또 밀립니다. 여기서도 나이키와 똑같이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오션 만기일도 아닌데 거래가 터집니다. 거래가 터지는데 한번 큰 그림으로 보시죠. 큰 그림으로 보시면 금융위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던 캐터필러가 이래 왔다가 2018년 2월부터 이렇게 다 떨어졌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요게 캐터필러는 거의 우리 코스피처럼 움직였네요. 예. 그렇네요. 그죠? 거의 거의 옆으로 쭉 기었네요. 쭉 해서 팬데믹 때까지 뭐 우리 코스피처럼 움직이다가 훅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이 6월달 월봉이 앞에 캔들 3개를 잡아먹었습니다. 예. 이거 안 좋거든요, 이거. 그렇죠. 6월달 와서 5, 4, 3월달에 올라왔던 그 주가 상승폭을 갖다가 이번 6월달에 다 까먹었다 하는 얘기는 이 캐터필러 같은 종목을 봤을 때는 앞선 무슨 뭐 인프라 그걸 갖다가 호재로 여기보다는 이제 그 재료 나오니까 차익 실현 나오는 그리고 시장에서도 조금 그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긴가민가 싶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네. 그 은행들의 네. 미국의 그 23개 시중은행에 대해서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게 금융위기 때에 그 이후에 많이 네. 도입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저런 예, 아무튼 예. 뭐 금리가 많이 오르고 또 뭐 부도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 과연 이 은행들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테스트한 건데 테스트 결과를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테스트 결과를 통과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허용해주고 배당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테스트 통과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센터장님 소개하셨듯이 그 내용이 대충 이러네요. 보니까 가정한 게 이렇습니다. 기사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미국 GDP가 7개 분기 연속 감소하고 예. 가정하기를 실업률은 한 11%로 11%로 치솟고 오르고. 뉴욕 증시가 한 55% 정도 폭락하고 예. 이랬을 때 23개 은행에 총 손실 규모가 4,700억 달러 정도 추산됐다. 예. 추산입니다. 추산. 예. 근데 저는 저 정도 조건을 제시했을 때 과연 손실이 저거밖에 안 될까 싶은 의문이 생기고요. 그랬을 때 어쨌거나 기본적인 어떤 자기자본 비율, 티어 1 캐피탈 레이쇼가 그래도 4.5% 연준 기준은 한참 넘는다 그래요. 자기자본이 네. 든든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당도 좀 넉넉하게 하고 자사주도 매입해라 그렇게 했고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지주하고 은행들 순이익의 20%까지만 배당하던 거 풀어줄게. 너희들도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행주에 은행권들의 이제 돈 잔치가 예고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CNBC 들어가 보니까 JP 모간이 자기들이 가장 유망하게 찍는 종목이 골드만삭스랍니다. 예. 골드만삭스는 또 그러면 JP 모간 찍어주죠 뭐. 그렇죠. 일종의 이걸 말하 순환 출자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차트 보니까 JP 모간 위클리 차트 보니까 저런 거 해줘야겠네요. 저거 안 하면 위태롭습니다. 그림이. 예.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 들어서 그동안에 계속 양봉의 행진을 하다가 6월 들어서 음봉과 더불어 십자형 도지가 나오니까 차트쟁이를 같으면 이런 종목은 쇼치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저런 재료라도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참 이래저래 연준도 연준이고 뭐 규제 당국도 당국이고 여러 가지로 뭐 결국 연준이었는데 예. 보니까 이들의 그거는 어쨌거나 장 빠지는 거는 허용 안 하고 싶은 그게 느껴집니다. 글쎄 연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많이 라는 하는 생각은 거죠.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연준이 지금 인플레를 계속 얘기하는데 인플레 이 고민하거나 그보다도 큰 고민을 해야 될 건 부동산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3%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상태로서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스 같은 분은 뭐 지난주도 블룸버그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보기엔 연내 5% 간다 인플레가 예. 그런 얘기하고 있고 또 굉장히 좀 뭡니까 비판적인 어떤 그 성향이 강한 제로헤지 같은 데서는 연준 지금 상당한 리스크에 지금 직면해 있다. 예.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고 뭐 이렇게 시장에서 돈을 태우고 있는 세력들이라면은 연준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믿고 싶고 연준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학계나 조금 이렇게 뭡니까 어떤 뭐 상식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들 저거 감당이 될까? 요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왕 베린 몸이라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저도 한 30년 넘게 연준을 쭉 보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시장하고의 갈등이 네. 많이 생기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돌아서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정상화라는 걸 갖다가 금리가 됐건 뭐 양적 완화가 됐건 이걸 정상화하기에는 그들이 이미 너무 와버려가지고 지금은 저 끝에 낭떠지가 될지 아니면 좋은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가보는 수밖에 없는. 예. 글쎄 이게 참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3,300을 넘었습니다. 네. 작년도 그 코로나19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15개월 됐는데 그중에 14개월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주가가 상승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세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했다 보니까 주변에는 나 주린이에로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렇고 또 이렇게 뭐 스마트폰만 열면은 뭐 조금만 몇 개만 보시고 나면은 계속 알아서 유튜브에서 뭐 관련 비슷한 걸 돌려줍니다만 썸네일만 봤을 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이 뭐랄까요 편안해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예. 뭐 썸네일만 봤을 때는
뭐 곧 3,500하고 연내 4,000 소리도 나오고요. 나만 믿고 이 종목 사세요. 제목을 갖다가 아주 용감하게들 달더라고요. 참, 야, 굉장히 편안해졌구나 싶은데 저는 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갑자기 또 지수가 밀리는데 볼 레벨은 다 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건 무슨 뭐 목요일날 진짜 전략을 통해서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술적인 어떤 접근을 갖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예. 2018년 이후부터 팬데믹 때까지 2607에서 1439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만 지금 2레벨 3310에서 24에 요까지가 기어이 볼 레벨은 봤습니다. 지난주 봤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가 이제 상당히 지금 보시면은 사자도 많지만 주로 우리 개인들이지만 팔자도 많기 때문에 이 거래량 서는 거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 엄청난 과매수 국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이미 3,316으로서 찍을 레벨은 다 찍었습니다. 찍을 레벨은 다 찍었고 요걸 갖다가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이번 뭐 당장 목요일 날 ISM도 나오고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 지표도 나오고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더 중요한 그런 예. 국면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걸 좋게만 본다면 외국인 기관이 왜 팔겠습니까? 좀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도 같은 시장은요. 우리나라 시장 전체로 봤을 때 10년에 한 번도 오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한 세대에 한 번?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의 투자 수익, 기대 수익률은 작년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네. 이 전에 왔던 그 시장에 맞춰서 기대 수익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맞춰져 있는 건데 그런 그 수익률은 어지간해서는 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조금 그 인식을 하는 게 네. 앞으로 시장을 대처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도 라는 공감합니다. 생각이 좀 들기는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